짠. 날씨가 너무 좋아서. 당 충전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사랑에 빠진 딸기. 저는 이게 제일 좋아하는 게 엄마는 외계인이라서 저희 엄마는 지구인이지만 아 죄송합니다. 요새 개그가 심상찮아요. 근데 요 며칠 저희가 전문직에 관한 얘기를 좀 올렸더니 뭐 여러분들이 댓글도 많이 다시고 하던데 형은 전문직 내지는 전문직이 되기까지의 삶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스테레오 타입 있잖아요. 모범생. 범생. 사실 모범생 쪽으로 사셨어요?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? 질문이 좀 이상하네. 그냥 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? 모범생이죠. 모범생. 저는 당연히 모범생이 생각하고 모범생이 좀 그런 거잖아요. 뭔가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수용하고 그렇죠. 좀 충실하게 하고 그치. 만약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스스로 뭔가 셀프 디스플린 같은 게 좀 있는 사람을 이제 보통 모범생이라고 영어가 더 하잖아요. 편하세요? 갑자기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제. 아니 모국어가 뭐 영어고 한국어고 요새 잘 생각이 안 나요. 모범생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사실은 참 모범생인데 모범생 아니라고 하는 것만큼 또 없어 보이는 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 특목고에서 양아치 막 날라리 이런 거 좀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. 근데 또 있잖아요. 그게 또 항상 그 어디 집단에 가든 거기 가면 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모범생이고 뭐 저는 어쨌든 영락 없이 모범생의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요. 그냥 모범생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한다는 개념은 모범생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모범생이라는 거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거든 내가 싫어하는 간에 하여간 사회적인 규범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권위가 명령하는 그 내용에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그쵸. 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에 대해서 내가 그게 뭐 감정적으로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을 안 하는 상황을 아니면 내가 그걸 방치하는 상황을 형 말씀대로 좀 불편해하는 셀프 디스플린. 셀프 디스플린입니다. 저는 그게 조금 어떤 면에서 좀 부끄러워요. 어렸을 때 왜라는 질문이 저한테 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왜 해야 되는 건데?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너 지금 이거 해야 될 때야 라고 하면 그냥 하고 너는 지금 이거 할 때 아니야 이러면은 좀 안 하고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살아와 보니까 모범생으로 산 거에 대해서 어떠세요? 그게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우세요? 아니면은 막상 살아보니까 모범생이라는 거는 좀 탈피해야 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모범생이라는 게 내가 지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사회적으로든 남이 정해주는 거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걸 모범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삶을 다시 돌아간다면 택하고 싶지는 않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좀 내가 뭘 해야 될지랑 하지 말아야 될지를 좀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좀 삶에 임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. 근데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뭐 저도 그럴 수도 있는데 소위 모범생으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좀 방황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는 형 말씀처럼 왜라는 질문이 너무 없었을 수 있고 그게 심지어 단순히 자기 발 앞에 떨어진 의무를 끝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뭐 왜라는 질문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자신에 대한 질문 이런 거를 별로 던져보지 않고 어느새 나는 나이가 들어버렸어. 그러니까 뭔가 좀 사춘기처럼 저는 사춘기가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좀 늦게 온 편인 것 같고 요즘? 그 느꼈어요. 그 사춘기가 언젠가는 오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10대, 20대 때 사춘기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오는데 그게 막 60대, 70대 돼서 올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왜 헤르만 헤세 작품 중에 그런 난 또 영어로 하시는 게 편한 줄 알고 영어로 하시라고 하려고 했어요.
이건 독일어로 누구나 알을 깨고 나온다고 하고 네네. 그 알이 뭐 이제 세상에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알을 깨고 나와야 되고. 근데 그게 이제 뭐 10대, 20대 때 알을 먹을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10대, 20대 때 오면 리스크가 크죠, 사실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안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, 뭐 누구나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한다거나 좋은 대학교를 간다거나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간다거나 이퀄 모범생이다 라는 거는 사실 좀 지금까지의 어떤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은데, 사실 자기에 대한 의문도 많이 던지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던지고 해서 그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찾은 다음에 아 근데 내가 이걸 되게 잘하고 싶어 라고 해서 노력해서 얼마든지 좋은 대학교도 가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. 네.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나 뭐 학업 성취도가 높거나 하는 거는 성찰이 많이 부족한 모범생? 이런 건 아닌 것 같아. 오히려 약간 그런 거는 되게 저는 바람직한 것 같고, 그런 게 그러니까 마치 모범생인 삶이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공부 잘할 필요도 없었고 뭐 그냥 중고등학교 때 뭐 좀 막 방황도 하는 게 좋고 뭐 20대 때도 막 뭐든지 막 방황도 하고 진짜 뭐 범죄도 저질러 보고 막 이런 삶이 그렇다고 모범생보다 더 좋으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. 예. 절대 아니죠.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우리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, 그래도 뭐 가능하다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의문을 던지고 뭐 세상한테 의문을 던지고 한 다음에 그래도 방향을 좀 잡았으면은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. 이 인생이 짧은데. 인생 짧은데 그냥 놀면 안 돼요? 왜 하춘기가 와가지고. 대화를 못 하겠네. 아니 막 영어를 하지 않나 독일어를 하지 않나. 그러니까 막 너무 모범생으로 사니까. 근데 저도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너의 조카들이나 뭐 이렇게 너처럼 살기를 바라냐 이런 얘기들을, 우리 나이 또래가 되면 그런 화제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뭐 애들 어떻게 키우고 싶냐? 뭐 그러니까 뭐 네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떤 거 같냐? 물려줄 만한 인생인 것 같냐? 이런 거. 누군가한테 추천할 만한 인생인 것 같냐? 인생이라는 걸 추천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. 네. 근데 저는 내가 뭔가를 노력했던 시간이 되게 아깝다 이런 건 아니고, 노력하기에 앞서 그 시작점에서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. 그거가 전제됐었으면은 조금 더 탄탄하게 했을 것 같고, 그 과정도 조금 더 순탄하게 지나갔을 것 같고,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. 네. 근데 그런 게 생략돼 있으니까 이 과정은 너무 힘들기만 하고,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은 되게 내가 고생했고 힘들었다. 뭐 물론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많지만 나도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약간 그 노력하는 경험조차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정립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거죠. 맞아요. 무슨 이게 모범생의 어떤 다른 이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시니까 드는 생각인데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. 근데 그러니까.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범생의 다른 면인 것 같은 게, 부족한 나를 굉장히 질책하고 네가 제대로 열심히 안 해서 아직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되는 거야. 약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내 스스로 계속 내재화해가지고 한 20대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제 10대를 굉장히 모범생으로 살니까 20대는 그게 이제 누가 이제 선생님이 없어도 내가 나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. 지금 이 정도밖에 못 하는 건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야. 아 진짜 무섭다. 뭔지 알죠? 아니요 모르겠는데. 나만 그런가? 아니 저렇게 저는 발을 뺀다고 얘기해서. 아니 형 말씀하신 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모범생이 제일 힘들 수 있는 게 그런 건 같아.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지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을 심지어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건지를 생각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뭐 결과나 모든 것들이 약간 남의 기준에 좀 세팅돼 있는 면이 있는 거죠. 근데 그게 이제 형 말씀이랑 이렇게 좀 결부를 시켜보면은 저는 제가 만약에 뭘 잘 못하면은 그냥 이게 뭐 내가 지금 뭐 몸이 힘들다 뭐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책임감 같은 거 있잖아요.
아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고 옆에서 기대를 해주고 있는 뭔지 사람들한테 알겠다. 저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좀 없었거든요. 그런데 공통점은 그거네 결국에. 그러니까 어쨌거나 뭔가 나를 계속 내가 괴롭히는 거죠. 근데 사실은 그게 모범생이 현타가 오는 타이밍이 그런 것 같아요. 모범생이 항상 남의 시선에 비추어서 남의 기준에 충족하는 삶을 계속 살면서 선생님한테 잘한다, 뭐 부모님한테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사회에 딱 나와서 살아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. 생각보다 세상은 그냥 다 각자 살기 바쁘고 항상 이제 그런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내 행복을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타이밍이 탁 됐을 그냥 왔을 때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게. 그리고 그런 모범생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모범생들이 모여있는 데로 가니까 사실은 원오브댐이 서로 돼 도움이 안 있잖아요. 돼요. 별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존감이 갑자기 떨어지고 옛날에는 그 칭찬을 이제 레버리지로 해서 자존감을 가장했다고 하면 이제는 약간 그런 것들이 사라지잖아요. 제가 남들도 칭찬해드릴게요. 아니 내가 그래서 해달라는 얘기 아니 근데 요새 안 하더라 진짜.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. 제가 뭐 이렇게 제가 뭘 보내면 잘했다 해주세요. 그러니까 이게 멋지다 체스 멋지다. 해줄게요. 그래서 나이만 들었지 어떤 면에선 되게 애 같은데 이제 남은 인생은 자기를 찾아가는 삶으로 자기를 향한 여정.